자, 오늘도 수업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접선의 활용 관련된 이야기를 배우고요. 이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를 배웠는데, 말로 잠깐 간단하게 점검을 하면, 우리가 그 접선의 활용에서는 두 가지 상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곡선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단거리, 최대거리, 그죠? 그거는 이제 직선을 평행이 그렸을 때 접하는 그 접점에서의 거리를 구하면 보통 최소값이나 최대값 나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수식을 줬을 때 이해가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x 좌표분에 y 좌표가 딱 있는, 예를 들면 a분의 fa, 뭐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이거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원점으로부터 a, fa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해보죠. 그 다음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얘기는요, 일단 기본 전제가 미분 가능 함수들은 이런 성질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내가 특정 구간을 잘랐을 때 이 a부터 b까지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미분 계수를 갖는 지점이 a,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가 평균값. 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롤 같은 경우는 fa와 fb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 높이가 똑같은 두 지점을 끊었다는 것은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거죠. 그럼 a와 b 사이에서 접선이 0 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가 롤의 정리다라는 거고요. 롤의 정리가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롤의 정리 문제도 평균값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평균값을 풀면 기울기가 0 나올 거니까 동함수가 0 되는 걸 찾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거기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숙제 문제부터 후딱풀이를 하고요. 오늘 진도를 가보죠. 그래프 그리기를 봅시다. 자, 접선의 활용 파트는 49페이지에는 요 문제들이 이제 클리닉 하는 친구들은 따로 질문을 다 했는데, 이제 그냥 숙제형 친구들은 요 문제가 좀 걸려있는 것 같아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죠. 몇 번이냐면 295번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fx가 있는, 즉 y fx가 있는데 3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a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고요. 좌표 좋습니다. 그 다음에 b 좌표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진 않고요. c 좌표가 4,4. b가 하나 있긴 한데 얘는 2,0이 나와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c 좌표가 4,4. c가 4,4입니다. B좌표를 준 건 이제 PQ의 위치를 분리시켜주기 위한 것 같은데, 얘가 뭐라 했냐면 A와 B 사이에 있는 점 P와 B와 C 사이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그렇죠? AQCP 사각형 넓이의 최대가 되는 PQ의 좌표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 P와 여기 사이에 있는 점, 여기 사이에 있는 점 Q를 잡았어요.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PQ를 잡아라 이 말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P와 Q는 고정점이 아니죠. 정점이 아니라 동점입니다. 움직이는 점이고, A와 C는 고정된 점이죠. 알겠죠? 그럼 이거 우리가 배운 게,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294번이나 293번에서 이미 경험을 했지만, 그죠? 밑변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함수 위에 점 P까지의 삼각형 넓이가 최소인 걸 잡아내라. 그 문제를 확장시킨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 AC는 고정이니까 얘를 일단 이으시고요. 이렇게 이으시면 이걸 밑변으로 하는, 얘를 밑변으로 하는 두 삼각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번 삼각형의 넓이와 2번 삼각형 넓이의 합이 최대인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밑변을 하면 P가 가장 멀리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 AC의 기울기를 잠깐 체크해 볼게요. 기울기가 x좌표 차 5분의 y좌표 차 10이니까 기울기가 있네요. 그죠?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가장 멀리 있으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네. 그죠? 그 지점에 P가 있으면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이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요 기울기와 평행이동 시켰을 때 접점에서의 거리가 최대일 것이고, 또 밑으로 최대를 구하려면 마찬가지 기울기가 2인 접선을 만든 Q가 여기 있어야지. 그래 양쪽이 삼각형이 최대가 되겠죠. 그때가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얘는 기울기 2인 거죠. 기가 2가 되는 두 접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막 얘가 3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찾는 건 f'x가 얼마가 되는 2인 x 값들의 합을 구해라 이 말인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분명 2차 방정식이겠죠? 근과 계수로 꼭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x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둘 다 같은 기울기니까. 알겠죠? 도함수가 2가 되는 두 근의 x의 합을 구해라 라는 거,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근과 계수를 통해서 두 근의 합만 구해도 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각각을 직접 구해도 되지만,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숨어있는 패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 이 300번과 301번과 302번이 또 뭐 잘 푼 친구들은 이제 원에 대한 해석을 선생님이 잘한 것 같고, 알겠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요게 좀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300번 한 개로만 얘기해 볼게요. 같은 패턴이라 하나만 좀 감 잡으시면 나머지는 뭐 이해가 될 겁니다. 300번 그 정도 있으니까 300번 문제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원이고요. 원이고 중심좌표가 여러분 원 관련 문제는 쌤이 뭐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긴 한데 이어라 적어라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어라는 게 뭐냐면 보수문을 그어야 돼요. 알겠죠? 원에 대한 쌤이 보통 고1 때부터 설명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게 넓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온 도형 문제는요 어차피 두 개야. 가장 잘 나오는 달문. 알겠죠? 달문 쓰는 게 거의 100%거든요. 알겠죠? 두 번째로 나온다는 원의 해석입니다. 알겠죠? 오늘 원이 나왔으니까 뭐 원의 해석 할 게 별로 없는 문제긴 한데 원의 도형적 해석을 나온 게 얘기해 드리면 이게 스토리 라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중3 때 원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때 원과 비례를 배우는데 중학생들이 만나는 원에 관련된 도형 문제는요 일반적인 문제가 주어진 상태에서 뭐 원과 비례 배웠던 뭐 공식이나 달문이나 이런 걸 적용하면 풀리는 문제가 일반 난이도가 알겠죠? 좀 어려워진 문제면 걔네들이 이제 선을 그어야 돼요. 그 보조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보조선을 긋는 문제 어려운 문제, 중학교용 기준이고요, 알겠죠?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1학년 때 이제 원의 방정식부터 원을 배우게 되는데 고1 입장, 고등학교 입장에서 원은요 일단은 선을 긋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태로 풀리는 문제는요 뭐 문제집에 개념용 문제도 있을 수도 있으나 실전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원을 만났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첫 번째 이어예요. 왜? 이건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럼 어디 있냐? 중요한 점들 다 이어요. 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중심이죠. 그 다음 접점 아주 중요하죠. 수식이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점 뭐 이런 거. 아니면 수선. 이게 필수인 거야. 그러니까 원이 나와 있는 도형 문제 접근하는데 선도 하나 안 긋고 풀고 있다? 걔는 이제 아직 준비 덜 된 거죠. 알겠죠? 있는 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기본 문제가 선을 긋고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 두 번째 이제 길이를 적어라. 너네가 구할 수 있는 길이를 적어라. 지금 우리는 함수를 다룬 거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이가 첫 번째. 일단 뭐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길이가 표현 안 돼서 이미 구할 수 있는 길이를 다 적어라. 너네가 구할 수 있는 길이가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두 점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자취 문제니까. 그 다음에 미스터 B.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죠? 그 다음에 삼각비. 예, 많이 쓰이죠. 30도, 45도, 60도짜리 직각을 만났을 때 비율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좀 어려워지면 달분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이 개입된 도형을 만났다. 그러면 뭐 미적분 원이든 미적분 투든 뭐 알겠죠? 아니면 대수든 상관없이 이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이것도 하고 접근해라.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에서 나중에 이과 친구들이 미적분 2를 가면 좀 어려운 원도 만나요. 그 어려운 원은 뭐냐? 당연히 이런 데 읽고 푸는 게 기본인데 이제 문제 어려지면 약간 근거 없는 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들이 이런 데 안 뚫리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랑 부호가 뭐야? 보이는 거야. 달문이 보인다든지. 예. 그런 좀 이렇게 근거 없는, 알겠죠? 원래 중요하지 않는 선들이 사용된다. 그럼 어려워지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하는데 좀 수준 분류를 하면 된다. 웬만하면 다 해서 끝나는 건데. 자, 여기부터 가볼게요. 지금 이게 원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2차 함수가 y는 2분의 1 x제곱입니다. 문제를 구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같이 중심좌표가 0,3이고 원C가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을 접할 때 반지름을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봐봐요. 접한다라는 거니까 요 접점에 지금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요 점은 일단 쌤이 t, 2분의 1 t제곱을 갖고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함수에서의 기본 이야기겠죠? 좌표를 생성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원과 접하는 건 어떻게 따집니까? 라는 거를 이제 원을 좀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풀었을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 어쨌든 t가 우리가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관계식이 한 개 필요한데 그걸 구해내려면 당연히 이어야죠. 접점이잖아.
이었을 때 수직인데 잠깐만 곡선과 수직은 아닐 거 아니야. 여기에서 접한다는 건 여기에서 접선이 공통 접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과 포물선이 접했다라는 건요. 이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쌤이 왜 그 y는 fx와 y는 g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을 알려드렸죠. 곡선이 접한다라는 건 접선이 공통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어진 이 접선이 얘한테도 원한테도 접선이고 포물선도 접선이니까 그러면 원한테 접선이면 당연히 수직이라는 거죠. 요점 좌표는 t, 이거의 t. 그 다음에 포물선의 접선이라는 건 요놈의 기울기가 f'T일 거니까 미분하면 t가 되겠죠. 이해겠습니까? 요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왜? 당연히 여기 이어서 수직을 이용하는 거겠지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힌트라는 게 수직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어쩌면 원을 다루는 기본기로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알겠죠? 여기서 힌트를 뽑아내는 건 저기 있는 수직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막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놈이 얘의 기울기가 수직이다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요. x좌표 차분의 y좌표 차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곱하기 2분이죠. 요 기울기는요. t좌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가볍게 먼저 풀겠네요. t좌표 구하면 좌표가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성질을 알아서 써먹어라 라는 의도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배워야만 되는 문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체크해보고 그 뒤에 또 몇 문제가 더 있으니까 저는 중심에서의 접선의 성질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307번 얘기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307번입니다. 준영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래프 얘기를 할 때 쌤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 증가하는 그래프. 짝수. 쌤이 저번에 원을 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아, 두 개. 그렇죠. 위로 블록 증가와 아래로 블록 증가. 감소도 위로 블록 감소와 아래로 블록. 지금 우리가 증가만 가지고 오는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거 배울 건데요. 그건 뭐 미적분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거를 얘기하면 쌤이 블록이라는 표현도 썼죠. 그렇죠? 네,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 증감과 다른 얘기잖아. 그렇죠? 위로 블록 함수가 있고 아래로 블록 함수가 있으니까. 그럼 블록에 대한 얘기를 파헤치는 건 나중에 이과 친구들이 미적분 2에서 배울 건데 미적분 1에서 교육 과정에서 집요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제 307번의 니은 디귿에 대한 얘기인데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노트 팁으로 하나 여기 있었어요. 팁을 안 쓰겠습니다. 볼록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장 알겠죠? 볼록 판단을 요구하는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예시 이렇게 질문 많이 해요. 함수에다가 f x좌표의 중점을 대입한 거랑 대입한 y좌표의 중점을 비교하는 문제. 알겠죠? 뭐 이왕 하는 거 얘가 제시한 걸 갖고 니은 이렇게 안 하시죠. 얘가 크다. 뭐 반대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봐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야 A, B의 가운데 점을 대입한 거랑 A, B를 대입한 점에 y좌표의 가운데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볼록 따지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예시 거기 디귿에 있어요. 저런 식의 멘트로도 볼록을 많이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A가 두 점 사이의 평균면을 일단 뭐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B가 더 크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상관없는데 여기는 상관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얘가 나온 것처럼 할게요. 이런 거 같이 할게요.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특정 점에서의 미분계수값과 그 점을 기점으로 한 어떤 평균 변화를 비교하면 되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볼록 문제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얘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준 이 307번 같은 그래프는요. 이거 위로 볼록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 그래프야? 위로 볼록이죠. 그렇죠? 오케이? 얘는 위볼인데 위로 볼록을 의미하는 게 뭐냐를 따져보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기억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 이런 식의
질문은 선생님이 볼록을 판단하는 문제라 그랬어. 자주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외우면 안 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얘가 봐봐. 가운데를 대입한 거랑 대입한 거의 가운데를 비교하는 게 볼록 얘기인데 그럼 이게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을 얘기한 걸 거 아니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려. 만약에 내가 위로 볼록인 걸, 위로 볼록 해볼까? 만약에 위로 볼록을 가져가면 증가 쪽으로 하든 감소 쪽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자. 알겠죠? 그럼 얘가 확인해볼게. x는 얘가 12시거든. x는 b가 뭐 이쯤 칩시다. 아무 때나. 위로 볼록 선택인 거야. 그죠? 그럼 봐봐. 여기 높이가 fa일 것이고 여기 높이가 fb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었을 때 그럼 막 a 플러스 b의 정 가운데가 이쯤일 거란 말이에요. x는 2분의 a 플러스 b. 이거 이해됐어요? 그죠? 오케이? 그럼 봐. 여기에 뭐 삼각형이 있다 가정하면 얘를 정 가운데 잘랐기 때문에 요 점도 얘를 2등분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 2분의 a 플러스 b를 대입한 함수좌표 여기 있죠? 여기 높이가 f 2분의 a 플러스 b일 것이고 이해했어요? 여기 요 두 점의 가운데가 여길 거란 말이야. 중점일 거니까 여기 높이가 뭐가 되겠어? fa와 fb의 가운데 높이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x좌표의 가운데를 대입한 게 y좌표의 가운데보다 위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거니까 얘는 아니네. 그지? 위로 볼록이 아니네. 뭔 얘기야? 아래로 볼록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해서 얘는 니은이 아닌 거죠. 오케이? 네. 물론 볼록 판단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그냥. 네, 확인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는 뭐 확인 더 쉽죠. A에서의 미분 계수와 A보다 뒤에 있는 점과의 평균 변화율 중에서 얘가 더 큰지 확인해봐 라는 거. 이런 것도 볼록 얘기거든요. 얘도 위로 볼록 얘기해보면 위로 볼록이야. A를 외워칩시다 B 아무튼 잘 외워칩시다 얘는 확인 더 쉽죠. 점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 사이 기울기보다 크네. 접선이 크네. 그죠? 위로 볼록 얘기하는 거야. 얘는 위로 볼록을 얘기하는 거다. 얘는 답이 되겠죠. 위로 볼록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볼록을 의미하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되죠. 이전 원에서는 이걸 뭐 필수적으로 요구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프 주고 나서 알겠죠? 저런 표현들은 볼록을 겨냥한 질문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챙겨주면 좋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와 53페이지에 질문들 해보시죠. 여기가 이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 드린 건데 질문! 번호 얘기해주세요. 없나요? 아까 316번에 문제 안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316을 한번 체크해볼게요. 316입니다. 사실 얘는 여러분 봐봐요.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될 게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는 0인 실은 구간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거 물었어. 이거 무슨 문제겠어요? 무슨 문제야?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테스트 봅니다. 알겠죠? 그때 아마 출제되지 않을까. 서울값이 아니다. 무슨 문제야? 뭘 좋아하시니? 무슨 문제야? 사이값. 사이값이죠. 우와, 그래서 잠깼나봐요. 사이값 적은 문제죠. 왜? 아니 방정식의 실근이 1, 2 사이에 존재하냐고. 어떻게 해야 돼? F1과 F2를 구해서 부호가 다른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부호가 달라? 지금 존재하는 거. 부호가 같아? 모르는 건데 사실. 알겠죠? 존재하지 않는 환경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이고요. F'C가 0인 실근이 구간 1과 2 사이에 존재해서 물었어. 무슨 정리겠어? 롤 정리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배운 정리들이 있으니까 나오면 딱 겨냥을 해야지. F'C가 3이 되는 실근장 정리. C가 여기 존재? 이런 평균값 정리죠. 알겠습니까? 롤은 이제 도함수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만약에 롤의 정리 문제를 선생님 제가 평균값인 줄 알고 확인했습니다. 풀립니다. 알겠죠? 평균값이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값 정리 문제겠죠. 이해했어?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야 돼. 왜? 1과 2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아마 3이지 않을까. 이런 문제 내겠죠. 알겠습니까? 3이 아니었다면 이거 따져봐야죠.
왜? 거짓이라고 긋기 좀 애매하니까. 이해됐어요? 자, 문제 가보면 봐봐. 기억입니다. F1 여기 316번이에요. F1이 4고요. F2는 마이너스 2고요. F5는 4입니다. 그때 기억 F'C1이 0인 C가 구간 1과 5 사이에 존재하는지 확인해봐 라고 나왔어.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딱 보고 캐치해야 돼. 아, 뭔 얘기하는 거야? 노래 정리 얘기하는 건가? 나는 사회적 인물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도함수 0 되는 건 노래일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노래 정리가 만족을 하려면 fx는 미분 가능 함수여야 되는데 위에서 보면 다항 함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 맞습니다. 일단 다항 함수는 다 미분 가능 함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뭐야? 시작하는 f1의 높이와 끝나는 f5의 높이가 어떻게 돼야 돼? 같다면 참이죠. 그죠? 쌤, 다르다면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죠. 확인해 봐야 되죠. 알겠습니까? 해서 보통 이런 노래 정리나 편곡 정리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참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 거짓임을 얘기하려면 증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출제되지 않아요. 알겠죠? 인간하마다 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얘랑 얘 같은지 봐야 되겠죠? F1도 4고 F5도 4야. 뭐야? 노래 정리 만족하겠네. 기억은 참인 거죠. 알겠습니까? 미분 가능 함수에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기억은 가능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논리죠. 알겠죠? 그 다음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 보시면 F'C2가 2가 되는 C2가 C1이죠. C2가 구간 2와 5 사이에 존재하냐라는 거 아니고 평균값 정리가 아닐까라고 다 예측돼야 돼. 알겠죠? 저기 0은 아니니까 롤은 아니겠죠. 알겠죠? 그럼 나 뭘 구해야 돼? 5-2분의 F5-F2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2부터 5까지 평균 변화죠. 그죠? 얘를 구해봤더니 3분의 F5가 4였고요. F2가 마이너스 2니까 2네. 기울기 합쳐도 2네. 그러면 2부터 5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2니까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 2이 있었겠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참인 거죠. 알겠습니까? 디귿이 이제 거의 대부분 실전이었는데 디귿 보시면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fx 더하기 ux. 얘인데 얘가 이 상태에서 G'C3가 0인 C가 G3가 또 구간 1과 2 사이에 존재하냐 물었어. 롤의 정리 냄새 나네요. 그죠? 나 뭘 확인해야지? G1과 G2가 같은지를 확인해야죠. 같아? 참입니다. 롤을 좀 만들 거니까. 달라? 참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뭘 더 해봐야 돼요. GX를 그려본다든지 뭘 해봐야 되겠죠. 확실하게 아는 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참이야. 알겠죠? 왜? 정보가 별로 없잖아. GX를 더 파헤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G는요, 여기 일러야죠. F1 더하기 6. 얘는 F1 더하기 6이야. G는요, F2 더하기 10입니다. 두 값을 구해보시면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도 3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미 문장의 질문을 통해서 이게 평균값이나 롤을 겨냥한 질문이구나라는 게 이제 예측이 돼야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냥 풀이형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정리 문제는 확인형 문제니까 그렇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질문 없어요? 다 했습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5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그리기를 저번에 선생님이 이제 살짝 오늘 진도의 좀 타이트한 진행을 위해서 발을 살짝 걸쳐놨으니 오늘 다시 설명하면서 저번 얘기로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잘 해가면서 그래프 그리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이 밑밥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가 3차 이상의 함수들이니까 다 곡선이거든. 그러면 이제 곡선의 모양은 4가지밖에 없어 라고 했죠. 증가하는 모양이 2가지. 위볼 증가, 아볼 증가. 근데 미적분 1원 입장에서는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어. 증가 함수야 그냥 되는 거고, 이 감소 함수도 두 종류. 아래로 볼록 감소, 위로 볼록 감소 이렇게 원래는 있는데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함수 y는 fx가 이런 식의 모양을 준다면, 그죠? 도함수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 했죠? 이게 증가하는 모양이라면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뭐가 돼? 양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으면 도함수는 양수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 상황이라면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서 어떻게 돼요? 다 음수가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접선을 그어보시면 이 음수가 되는구나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럼 우리는 fx를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밝혀진 성질을 거꾸로 써놓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fx 그릴 때 도함수의 부호부터 체크하자. 도함수가 플러스 구간이야? 그러면 fx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그리면 되죠. 도함수가 마이너스 구간이야? 내려가야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정확히 파악해서 fx를 추론하는 거죠. 얘가 여기를 증가해서 보고 감소해서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래프 그리는 순서는 그래프 그리는 순서. 물론 3차 이상의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요, 그냥 그리면 되잖아. 알겠죠? 3차 이상의 함수는 1단계 일단 도함수를 구하시고 얘를 인수분해해야 돼요. 왜? 그래야 부호를 알 수 있어. 부호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함수의 부호를 파악하려면 x축보다 언제 위에 있고 언제 아래에 있냐가 중요한 거야. x축이 y는 0이니까 얘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인 거죠. 얘보다 그래프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인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필요한 거니까 인수분해해야 돼요. x축과 언제 지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했냐면 이 위에서 구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쌤이 fx를 추론해서 그릴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예시로 이런 걸 했죠. 예시로 fx가 만약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x-2의 세제곱 일부러서 차수 높은 걸로 얘기했죠. x-3의 제곱 x-4의 5배 이거 할까요? 얘를 내가 어떤 함수의 fx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했더니 도함수 이렇게 됐어. 야 정찰 정원 먼저 일어나서 서서 들어. 오케이? 저 갖고 오든가 좀 나가든가 아니면 그냥 서도 돼. 뭐 필기할 것도 없어. 다 국민 같은 게좀 그래. 알겠어. 별로 가지 않았어. 1분 가주시. 네? 기지개표. 빨리 있어, 지금. 저도 너무 졸려요 지금. 빨리. 재밌다. 중요한 거라서 못 들으면 안 돼. 그럼 일찍 끝내줘. 쓸데없어, 그 기지개표, 이씨. 알았어. 다들 잘못니까 알았어. 이 전달이 잘 되는 파트라서 1분 동안 해주시. 기지개표. 정찬, 자기 싸대면 때리시고. 야! 때리시고, X니까. 정찬, 다들 깼어? 깼어? 서서 들어도 돼. 어차피 설명 출력하고 문제 풀이 할 거 별로 없으니까 설명만 잘 듣고 쳤다가 문제 풀면 돼. 알겠죠? 준영아, 서준이야, 너 옹림 들어야 돼? 아니요. 그래. 잡으면 이 위에 떠서 서서 이렇게 움직여요. 필기할 것도 없어. 내가 움직여. 필기 나중에 하면 되잖아. 알았죠? 서서 들어. 강우야, 서서 들어. 그렇죠? 이 이야기는 끝맺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이렇게 봐봐. 자, 저번에 선생님 저걸 설명한 거야. 봐봐요. 얘 지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인수분해만 되어 있다면 이거 그리는 거는 진짜 쉬워요. 알겠죠? 몇 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는 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걸 전달하는 거야. 알겠죠? 얘는 뭐 차수로 얘기하면 2차, 3차, 5차, 9차, 14차 함수입니다. fx는 15차이겠죠. 알겠죠? 물론 우리한테 15차 함수 주고 풀어라 이런 문제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인수분해 되어 있기 때문에 푸는 게 부담스럽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도함수를 그릴 때 우리가 우선순위 뭐냐? 첫 번째 뭘 체크해야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를 체크해야 돼. 저번에 좀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계수의 부호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는 기준이 이건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야? 그러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야? 오른쪽 내려간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다 적고 얘기할게요. 두 번째 차수를 봐야 돼. 차수가 홀수 차야? 그러면 그냥 지나간다. 짝수 차야? 튕겨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이 인수분해 된 함수를 그릴 때는요, 요 두 개만 지키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최고차항 계수의 저런 그 오른쪽 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무슨 얘기냐면 y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할까요? x 만약에 4제곱 플러스 뭐 ax 상승 뭐 이런 게 칩시다. 알겠죠? 이 함수를 그리잖아? 내가 뭐 그래프가 색이 모르겠는데 오른쪽 끝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이걸 돌아보면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그 근거로 이런 얘기겠죠? 오른쪽 끝이라는 게 x에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오른쪽 끝이 무한대잖아. 그렇죠? 무한대로 가면 3차 이하는 의미가 없고요. 대빵만 남을 텐데 무한대 4제곱은 무한대겠죠. 위로 확 올라가겠지. 알겠죠? 근데 마이너스 x 4제곱이었어. 아래로 떨어지지.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끝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최고차는 계속 양수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죠. 끝에 올라간다고. 최고차 음수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끝에 내려갈 거란 말이야. 알겠죠? 요거 하나면 그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그러면 요 부분이 오른쪽 끝을 얘기하면 오른쪽 끝. 오른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수가 홀수 차는요 그냥 1차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 알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y는 x-1의 세제곱을 그린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요거 그림 그냥 대충 막 그리면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하지 않냐. 이게 너무 막 그린 거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왜? 아니 1보다 큰 걸 대입하면 양수일 거 아니야. 1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1에서 부호가 바뀔 것이고 음수에서 양수로 올라가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y는 x-의 4제곱 뭐 이런 거 안 그려봤지만 이 어떻게 됐어? 1에서 이렇게 튕겨서 2차처럼 이렇게 튕겨 올라갈 거예요. 왜? 1,0을 지날 텐데 1보다 큰 걸 대입하나 작은 걸 대입하나 양수야 이거는. 위에서 그림이 돌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짝수 차면은 x축과 만나긴 하지만 튕기는 모양을 갖는 거고요. 홀수 차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우리는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봐봐. 자 이걸 적용해서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주먹 봐봐요. 이렇게 그려보면 x축이 있습니다. 이 그린 단계 이거야. x축과 교점이 1, 2, 3, 4가 되네요. 그쵸?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요 도함수를 먼저 그리는 거야. 왜? fx를 추론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최고차는 계속 양수잖아. 오른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역으로 거기서 출발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최고차가 음수야? 오른쪽 밑에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 식인데 최고차는 양수니까 위에서 출발. 자, 4푼마형을 지나긴 해야 되는데 x-4의 차수가 5차야. 그럼 4는 지나는 거야, 튕기는 거야. 지나가야죠. 홀수차니까, 그렇죠?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4는 지나갔고요. 다시 3을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3에서는 짝수차야. 튕겨야죠. 그러면 3,0을 지나긴 해야 되는데 여기 튕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2를 지나는데 2는 홀수차야. 지나가야죠. 2는 짝수차야. 튕겨야죠. 도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배경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 상태에서 이제 봐봐. x축의 x의 위치는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잘 봐봐요. 밑에는 fx를 그릴 건데 fx는 x축 y축을 안 그릴 거예요. 알겠죠? 위치만 잡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x는 1인 위치죠? x는 1인 위치. 요 위치는 맞추는 거야. fx가 알겠죠? 여기 위치가 2인 위치. x는 2. 여기 이해됐어요? 여기가 3인 위치. 여기가 이제 뭔가 그래프에 생긴 모양이 변동되는 체크포인트인 거야. 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혹은 바뀌지 않아서 0이 됐다 튕겼으니까. 알겠죠? 체크포인트 잡는 거죠. 그런 다음에 fx를 그리는 건데 봐봐. fx를 그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양수야, 양수야. 양수 위에 있잖아. 도함수의 부호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1과 2 사이는요? 플러스 위에 있잖아. 2와 3 사이는요? 마이너스 3과 4 사이는요? 마이너스 4보다 큰 경우는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어? 아,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도함수 양수니까 함수가 증가하겠네 이렇게. 그죠? 그리고 1과 2 사이에도 양수니까 계속 증가하겠네. 2와 3 사이 함수니까 이제 감소하겠네. 3과 4 사이 함수니까 또 감소하겠네. 4보다 그때 양수가 증가하겠네. 이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아 뿔뿔 마마 뿔이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건데 이게 부드럽게 그려야죠. 왜? 다음 함수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자 증가하다가 멈칫합니다. 왜? 접선이 0이니까. 알겠죠? 요걸 멈칫이라고 표현하는 셈이 증가하다 멈칫 다시 증가 하다 감소 하다 멈칫 감소 하다 증가. 요게 YFX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요거 그릴 때 좀 어색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여기 봐봐. 요거는 fx의 좌표표면이고 여기는 도함수의 좌표표면이기 때문에 다른 좌표표면이야. 선생님 여기에 x축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모르시나? 따지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사실 y축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y축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y축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뭐라 그러지? x는 0. 그죠? 여기가 x가 1이잖아. y축은 x 0이면 한번 여기 있겠지.
여기 y축 있긴 할 거야. 근데 그건 필요할 때 그리시고 필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태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쌤 x축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모르지. 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축은 y는 0이 필요한데 어딘지 나도 모르지. 이 축도 없는데. 알겠습니까? 네. 요 그림 개형만 찾는 거야. 그래서 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알겠죠? 요것만 잘하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알겠죠? 쌤이 여러분 문제 풀 필요 없어. 여기 나와 있는 몇 개의 함수, 왜냐면 아무 함수나 잘 안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개만 그려볼게 봐봐.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볼 필요 없습니다. fx가 그림 연습만 할게. fx가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다음 그래프 개형을 그려봐라.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럼 3차 함수죠? 우리 안 그려봤으니까. 그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미분부터 해야지. 3x 마이너스 12x 더하기 9입니다. 그죠? 인수분해하는 3을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입니다. 인수분해하는 3에 x 마이너스 1과 x는 3이 되죠. 이 동함수가 2차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 3차가 제일 많이 제시되기 때문에 말이죠. 얘 그리면요. x축과 1, 3, 그죠? 이건 뭐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도 필요 없죠. 워낙 많이 그린 함수니까. 알겠죠? 이건 도함수야. 여기 앞에 저거 도함수를 그린 거야. 알겠죠? 그럼 내가 그린 3차 함수는 봐봐. 뿔마 뿔이잖아. 여기 내려서 x는 1 지죠. x는 3 지죠. 그죠? 어떻게 됐어? 증가, 뿔마 뿔이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름을 내리죠. 알겠습니까? y fx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미분을 때리고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는 그래프를 찔게 그린 다음에 뿔맛뿔, 마마뿔 본 다음에 밑에 축씩 내려가지고 증가감소 할 건데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3차가 나와 있으면 미분 때려서 2차 함수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게 할 것이고 4차가 나오면 미분 때는 3차니까 인수분해 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 조립제법이 필요하긴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때 이 3차가 문제인 건데 3차가 좀 다양한 환경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날 만한 다양한 환경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봐봐. 요것만 듣고 쳤다가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3차 함수를 미분 때려서 인수분해하는 건 2차를 우리가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리는 게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2차 함수의 동함수를 가지고 fx 추론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3차, 자 fx가 4차였어. 내가 예시를 그려볼게요. 4차였어. 동함수를 그리는데 첫 번째 예시 특이한 걸 보여드릴게요. 쌤, 미분 때려서 인수분해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어. x-s제곱. 당황할 필요가 없다. 훨씬 쉬운 함수입니다. 얘가 동함수였을 때 fx 그려볼게요. x축과 1에서 지나고요. 알겠죠? 뭐 정확히 그리면 동함수가 뭐 이렇게 생긴 거긴 한데 이런 건 삼중근이라 부르긴 하는데 나중에 배우긴 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동함수를 그리는 이유가 동함수의 그래프를 자세히 보기 위해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인 것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알겠습니까? 왜? 이래서 그냥 지나가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선생님, 3차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도함수니까 부호만 확인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도함수의 모양이 될 것이고 fx는요? 여기서 내려서 맞불 되는 거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건 되겠죠. 요거는 fx입니다. x는 1일 때 시속값을 갖거든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버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봐봐. 자, 좀만 들어봐봐. 들어야 나중에 돌발 상황에 당황하지 않아.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 f'x를 보이는데 x 마이너스 인수분해 한 거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이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아니 1에서 교점을 하나 잡았는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만 체크해봐. 판별식이 1 마이너스 12거든. 음수네? 그죠? 그러면 요 2차식만 따지면 얘 2차식 그래프가 x축보다 붕 떠있는 이런 그림 아니야? 쉽게 말하면 얘는 항상 양수인 2차식 아니야? 이랬어요? 하나 집중? 봐봐, 들어봐야 돼. 이런 거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는 항상 양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얘는 안 주죠. 얘 때문에 부호가 바뀔 일이 없잖아. 그쵸? 얘는 무시하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왜? 1에서만 뭔가 부호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릴 때는요. 도함수는 당연히 얘는 이 사람 안 나야.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왜? 어차피 얘는 양수인데 흡사 어떤 느낌과 똑같은 거야? 3x 마이너스 5가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부호를 그렇게 그릴 거 아니야.
왜? 선가를 곱해지 있든가 말든가 부호에 영향 안 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면 돼. 이게 도항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은 거 이렇게 나가죠. fx. 이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특이한 케이스가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 가정부분. 한쪽이 중분가는 케이스. 이게 좋죠. 그죠? 뭐 미분을 떼서 있으면 이미 나온 거야. 알겠죠? 얘는 뭐 저기서 배웠죠. 자, 요런 그래프는 여기다 그릴게요. x축과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됐어? 1에서 튕기고 2를 지나. 1, 2 잡고. 됐어요? 음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거 아니야. 밑에서 줄 거야. 됐어요? 2는 지나가고 1은 튕겨야 돼. 그림이 아마 도함수가 이랬을 거야. 됐어요? 이게 도함수거든요. 오케이? 그럼 증감의 포인트가 언제 바뀌어? 1일 때 한 번, 2일 때 이례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됐어? 증가하다 멈칫, 증가하다 감소 이렇게 y는 됐어. 이런 거 됐어.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정말 하나만 더. 이 자식아. 네. 너네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GX가 3차야.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쌤, 미분에서 2차인데 인수분했더니, 아니 인수분해 2차를 구했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얘는 뭐야? 한 배씩 때려보면 또 음수야. 그죠? 그러면 도함수를 그리면, 그렇죠? 이렇게. 도함수를 그리면, 2차 함수가 붕 떠있는데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항상 양수잖아. 그럼 fx는 여기 증감하는 거예요, 증감. 왜? 계속 양수니까 증감하고 슉 끄는데 그냥. 알겠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양수면은 증감하겠죠. 알겠습니까? 뭐 특이한 이벤트가 없는 거지. 그래 그리면 돼. 요런 게 이제 인수분해가 2차가 딱딱 되는 거나 3차가 딱딱딱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알겠죠? 뭐 한쪽이 뭐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데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특히나 허근을 가는 것들은 무시하면 됩니다. 항상 양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 같은 문제가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려워지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범위일 텐데 거기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 쌤이 작정을 내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그냥 수능 킬러나 중 킬러나 여기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파도 끝이 없는 파트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 유형이 딱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수능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교과서에 근거해서 문제를 꼬아내기 때문에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미 다 간파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어려운 수능 문제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게 이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알겠죠? 그림만 잘 그려도 일단 반은 먹고 돌아갑니다. 알겠죠? 이 그림을 잘 그리시고 내가 그 그림 그리는 친구들 가끔 보다 보면은 이 3차를 그릴 때 너무 이렇게 옆으로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좀 길쭉하게 그리는 게 더 사실적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건 그림 그리면서 보여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림 그리는 건 이렇게. 알겠죠? 네. 했다 가시죠. 네. 자,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게 뭔지는 아셨을 거니까 이제 쌤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용필을 하셨죠? 그죠? 용필 하신 분들 뭐 사진 찍든 이거 되겠죠? 자, 도대체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려서 뭘 할 거냐? 요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미적분 원을 잡는 사람이 내년에 수능을 잡으실 겁니다. 이쪽은 약간 그 특히 2학기 파트는 대수는 3학기 때 또 열심히 공부했던 1학기 때 공부 좀 열심히 안 했다 하더라도 2학기 때 빡세게 공부하시면 금방 잡힙니다. 그죠? 알겠죠? 근데 미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번 2학기를 좀 대충 보낸 친구들은 내년에 아주 고생할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2학기 내신을 대비할 때 약간 이제 수험생 마인드. 알겠죠? 이게 쭉 가는 거다 생각하시고 알겠죠? 제대로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거기 이제 그 미적분 원을 어렵다 하는 이유가 여기 때문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뭘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이 교과서적 유형들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뭐 학습 목표라고 학습 목표로 좀 그렇고 유형들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여기 속에 어떤 유형들이 들어있냐 이게 다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부터 확실하게 숙제돼야 돼. 여기는 워낙 발전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가 틀이 딱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문제가 뭐냐 3차나 4차 함수 그려서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첫 번째 그냥
그런가? 첫 번째 유형들이었어요. 우리가 공부할 유형들 첫 번째 증감을 파악해라. 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 3차함수 주고 야 이거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파악해봐 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 정도는 바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게 이거 뭐 도함수의 부호를 보라는 거 아닐까요? 그죠? 뭐 도함수의 양수는 증가할 것이고 도함수 함수 감소하기 증가만 간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극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극값 구하기. 선생님 극값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이따 문제 풀면서 알려드리고 알겠죠? 여기서 이제 레벨업 업된 유형이 뭐가 있냐? 극값 존재 유무를 묻는 문제를 다루게 할 겁니다. 내용적 필기 따로 해드릴 거야. 여기에 들어있는 소단원들이 알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뭐 할 거냐?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는 문제를 만날 겁니다. 최대 최소 구하기. 왜?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범위를 주고 어디가 제일 높은지 낮은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또 마찬가지 활용 문제도 나옵니다. 활용 문제들. 활용 문제 나오죠. 도형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말로 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나옵니다.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니까 알겠죠? 네 번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구간 또는 범위와 함께 실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봐. 이건 사이가 적용 문제고요. 야, 이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인지 확인해봐. 이 도함수 활용 문제인 거죠. 그래프 그리기 문제입니다. 여기서 좀 더 레벨업 되면요. 실근의 부호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 풀이하기 위한 전략이나 팁들은 다시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그래프 그리기 하나에 이런 유형들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등식에서의 해석을 배울 겁니다. 해석. 여기까지 다 공부하면 끝!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프 하나 잘 그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유형이 알겠죠? 뒤에 짜라라라 깔려 있습니다. 알겠죠? 풀이법은 다 똑같아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림 그려서 시키는 거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거다. 요게 교과서에 있는 그 순서 그대로예요. 교과서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활용 이용으로 하면 이런 게 융합돼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단단해야 된다. 이미 뭐가 나올지 어떻게 풀지가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알겠죠? 그걸 정리할 건데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이미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이야기는 끝난 거라서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324번 좀 볼게요. 324번 이게 이 순서대로 할까요? 순서대로 쫙 풀면서 공부를 할 건데 알겠죠? 이제 풀이라는 시간입니다. 324번입니다. 보세요. fx는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3x고 거의 대부분은 3차일 거예요. 플러스 24x 마이너스입니다. 자, 얘가 증가하는 구간을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증가하는 구간도 구하고 감소하는 구간도 구해볼게요. 자, 어쨌든 얘의 증감을 파악해라 라는 거 맞죠? 그 말은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해라 이 말입니다. 미분하시죠. 마이너스 3x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24가 되겠죠. 인수분해하죠. 마이너스 3을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인가요? 24 위에 밑에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 참수니까 x축만 그리면 돼.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다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말하는 증가 구간은 야 맞불 맞잖아. 그쵸? 답이 뭐겠어? 증가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보통 개구간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개처럼 폐구간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끝점이야 뭐 증가 감소 얘기하는 좀 애매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걔가 말하는 알파가 마이너스하고 베타가 2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감소 구간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감소 구간은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4가 작은 범위와 2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답을 쓴다면은 구간을 표현하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죠? 합집합으로 표현해 되고요. 또는 가서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2보다 큰 범위. 2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 부호를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그런 것들인 거고. 요거 뭐 그림 그 도함수를 그린 김에 문제가 상관없지만 fx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기준, 2 기준, 감소 증가 감소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 3참수는 아마도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식의 모양을 낼 거다라고 끝날 수 있겠죠. 얘는 이 문제에 필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증감하는 그냥 도함수의 범위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걸로 여러분 처리하면 해결된다. 간단한 얘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극값 구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찍을게요. 증감학은 도함수 가지고 도함수부터 2차 함수 거니까 2차 함수 가지고 뭐 부도식 푸는 문제니까 2차 부도식 문제 겁니다. 처리 좀 되고. 자, 그 다음 2번을 따라서 얘기해 봅니다. 여기 안에 2번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챙겨놓고 1번은 필기할 게 없으니까 패스하고 2번부터 치고 들어가죠. 자, 2번 여기 있어요. 2번 자, 여기 2번을 공부하려면 극값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정확히 극점으로 표현할게요. 극점의 이렇게 있어요. 극값 들어가고 극점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수값은 이제 값이라는 표현 쓰니까 되죠. 극값이라는 건 극점의 이제 y좌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선생님 극값 극점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극점이라는 건요, 증감이 바뀌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감이 바뀌는 지점. 알겠죠? 다른 예를 들면, 봐봐. 아까 우리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아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4였고요. 여기가 2였나 이거죠. fx가 좀 전에는 fx, y fx 이랬어요? 자, y fx가 증감이 바뀌는 게 언제 바뀌죠? 감소하다 증가, 그래서 바뀌죠. 증가하다 감소가 바뀌죠. 얘는 극점이 두 개 있습니다. 이랬습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극값을 구해라 그러면요, 요 점의 y좌표와 요 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랬습니까? 보는 게 극값입니다. 아시겠죠? 증감이 바뀌는 그 포인트. 알겠죠? 그럼 얘를 필기장에는 보통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잠깐만요.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가볼게요. 마이너스 fx가 생겼어요. 얘 극값을 몇 개 가질까요? 극점을 몇 개 가질까요? 두 개 같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일부러 필기를 저렇게 해주는데, 왜냐면 봐봐, 여기 극점 아닙니까? 그죠? 왜? 증가하다 감소를 바뀌는 포인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극점이죠? 그죠? 선생님 저기 미분 불가능한데요. 상관없어. 미분 불가랑 극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얘기니까. 그죠? 미분이 가능하든 말든 극점은 맞죠. 왜? 감소하다가 증가했잖아. 증가 바뀌었잖아. 알겠습니까? 요게 극점인데, 그때 봐봐. 위로 찍으면 여기를 극대값, 극대점이랑 극대값이라고 표현하고, 극대값이라고. 요점이 y값. 알겠죠? 아래로 찍은 요점을 극소값이라고. 극소값. 용어가 있으니까. 알겠죠?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 위에 꼭대기를 극대값. 감소하다 올라오는 아래 그 꼭대기를 아래 그 꼭지점을 그렇죠? 극소값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놈은요,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 극소값은 f-4가 될 것이고, 극대값은 f2가 되겠죠. 함수식 있으면 대입하면 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극값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극값 구하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면 4차 함수 해봅시다. 332번입니다. 풀어볼게요. 332입니다. 332. 자, fx는 봐봐. 마이너스 x죠. 자, 그림만 잘 그리면 됩니다. 6x 플러스 8x 마이너스 12. 자, 보세요. 자, 얘의 극대값 개수와 극소값 개수를 구해봐라 한 번 나왔습니다. 어쨌든 극대 극소 구하러 갑시다.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죠. 그림 그리시죠?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더하기 8입니다. 마이너스 4로 묶어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인수분해야지. 마이너스 1로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를 조집법 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로 조집법 1, 마이너스 1, 4, 이상하네. 네? 땡큐. 됐습니까? 선생님 미분 잘못했네요. 떨어지면 x 1쓰는 거죠? 누굽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맞습니다.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조집법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이상한데? 마이너스 2, 20. 정신 없네요. 됐습니까? 왼손에 한번 하면 여기 쓸까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에 바로 하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1 여기 마이너스 그렇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x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죠? 인수했더니 이렇게 나왔네. 그리시죠? 자, x축과 가면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그죠? 최고차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밑에서 출발 준비하는 거죠. 그죠? 2는 지나가고 마이너스 튕깁니다. 지나가고 튕깁니다. 그죠? 이게 f 프라임 x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랬으니까 자 fx 이렇게요. 여기가 기준 x는 마이너스 1 기준, 여기 기준 x는 2 기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야. 증가하다 감소하겠네. 그죠? 증가하다 멈칫,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그림이 y는 fx 그래프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극값 몇 개가 지금? 2개. 2개입니까? 3개. 3개입니까? 2개. 2개입니까? 하나. 1개죠. 그죠? 여기 1개 아닙니까? 네. 얘는 극값이 아니죠.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어야지. 증가하다 멈칫하고 증가했잖아. 알겠습니까? 이건 극값이 아니고 극대값 1개 있네요. 극소값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얘가 말하는 거 다 붙고 구하면 A가 1, B는 0이겠네. 그죠? 극소는 없고 극대만 1개 있으니까. 알겠죠? 답은 1이겠네. 그죠? 자, 이걸 좀 더 얘기해볼게. 자, 극대값을 구해볼게요. F2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F2를 구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죠? 산수함 마이너스 16 더하기 내가 할게 64, 24 더하기 16 마이너스 10이니까 사라져 14는 14. 그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x가 2일 때 극대값 14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x가 2라는 건 극대값만 기준인 거고, 알겠죠? 극대값은 y좌표니까. 우리가 왜 함수에서 최대값 얘기할 때도 x가 3일 때 최대값 5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값이라는 건 y좌표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표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x가 2일 때 극대값 14를 갖는다. 나머지는 극값이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이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여기 밑으로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극값을 하나 구해봤는데 뭔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증감 바뀌는 포인트의 그 점의 y좌표를 극값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x는 a에서 극값이 존재한다. 뭐 극대든 극소든 아니겠죠?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극값이 존재하면 그 지점에서 일단은 그 증가를 받겠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극값이 나왔는데 도함수로 거슬러 올라가면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된 거야?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으면 이제 증가하다 감소 극대가 나온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갔으면 감소 증가 그때 극소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즉 극값이 나오는 이 x값에서는 도함수가 부호가 바뀐 지점이란 말이야. 그 말은 2를 대입한 f'2가 당연히 얼마든지 돼요. 0이라는 얘기죠. 왜? 부호가 바뀌었으면 0을 지나갔을 거니까. 이래서 제가 알겠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x가 a에서 극값이 존재하면 이 f'a는 0이다. 참여 어디시요? 참여 어디시요? 참이죠. 그잖아. 극값이 존재했다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점에서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 뿔마든 맞불이든 0이 됐다 소릴 거 아니야. 0을 지나서 바뀌었을 거니까. 이래서 참이지. 이래서 그럼 반대로 도함수가 0이라면 그 지점에서 극값이 존재한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이건 거짓입니다. 왜죠? 넘치. 그렇죠. 여기 있어요, 예시. 여기 보시면 f' 마이너스 1도 0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봐봐. 플러스에서 0을 찍고 다시 플러스 튕겼기 때문에 증가하고 바뀌지 않았죠. 왜? 플러스였다가 멈칫 다시 플러스니까 증가하다 멈칫 증가한단 말이야. 이거 극값이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냥 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제의 0은 거짓인 거죠. 이런 성질을 갖다 보니까 이 성질을 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요놈이라는 거. 극값 존재 유무를 따져와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여기서 유형이 튀어나온 거야. 이 성질 가지고 유형 극값 존재 유무를 묻습니다.
함수를 던져준 거예요. 야, 다음 함수가 극값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 구해봐. 뭐 이런 문제라든지. 다음 함수가 극값 존재하지 않을 A의 범위 구해봐. 이런 문제라든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극값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려면 어떤 그래프를 파헤쳐야 되는 거야? 도함수를 파헤쳐야죠. 그죠?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일단 있어야 될 것이고, 도함수가 0이 된다고 무조건 극값이 나오는 거 아니죠? 그 0을 뚫고 지나가는 0인지 튕기는 0인지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극값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값 존재 유무 관련 문제 만나면 이렇게 하죠. 도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관계 관계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보통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4차 함수 이 정도이기 때문에 도함수도 물론 2차나 3차일 거란 말이야. 4차는 잘 안 나오는데 2차나 3차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차나 3차가 x축과 교점의 관계라는 건 결국 개수 따지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풀이 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봐봐. fx가 3차야. 내가 극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해. 오케이? 그럼 이제 미분을 때려서 확인해 볼 거 아니야. 그럼 미분을 때리면 2차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한 거지? 2개나? 1개나? 관계일 거 아니야. 그게 뭐 관계인 거야. 어차피 뻔한 함수들이니까. 그럼 만약에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2개라면 뭐 최우선 함수라 치고요. 이런 경우라면 밑에 그렸을 때 그 값이 나왔나? 뿔이니까 이거 도함수니까 그 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할 거 아니야. 그 값 2개 있겠네. 그래서 밑에 안 그리더라도 뿔에서 마로 왔을 때 극값 하나, 마풀로 바뀌었을 때 극값 하나, 이거 극대 하나, 극소 하나 바뀌었죠. 근데 만약에 x축과 교점이 1개라면, 그죠? 개수가 곧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프를 아니까. 그러면 교점이 1개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도함수였다면 0 되는 게 존재하지만 밑에 극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죠. 만약에 x축과 교점이 없다면 얘는 증가만 함수니까 안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3차 함수라는 걸 가정하에 극값 존재 유무를 따지려면 얘를 미분한 2차 함수가 이런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냐 이런 그림 따지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걸 따지려면 우리는 뭘로 대응하면 되겠어? 판별식인 거죠. 이 2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커? 그 말은 극값이 있다는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극값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기본 문제 많이 냅니다. 요건 말 그대로 기본 문제 내는 거고요. 좀 어려워지잖아요? 너네가 따져야 돼. 그럼 fx가 3차가 아니라 4차를 줄 거야. 그럼 3차고 따지는 거죠. 3차하고 따지는 거면 x축과 교점이 1개일 수도 있고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함수가 이제 극대나 극소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극값 존재 유무는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기본 풀이 전략인 거고 그랬죠. 도함수와 x축과 교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풀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개수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한지 알겠죠? 그걸 따지면 해결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3차가 많아서 알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3차인 상태에서 극값 존재 유무 문제 만나면 알겠죠? 이 경우는 되게 쉽죠. 도함수가 2차일 것인데 얘와 지금 x축과의 교점을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풀이법이 뭐가 된다? 판별식 하고 있어요. 판별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판별식 양수는 극값이 있고 판별식이 0보 적하면 극값이 없고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본인이 그냥 판단해서 풀어야지. 그 정도는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 버리면 일부러 3차를 안 줍니다. 3차 너무 뻔하니까. 4차 가지고 뭔가 따지게 문제 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념은 이거다. 오케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특히나 우리 초반전에 나온 문제들은 다 3차일 거기 때문에 공식 같은 풀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볼게요. 우리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극값을 구하는 건 감을 잡으셨을 것이고 333 봐봐. 333 봐봐. 333입니다. 자 fx는 3차 함수네요. 그죠? 이점 대수가 2개 있습니다. a랑 b가 그죠? 밑줄 하나 칠게요. x는 1에서 극대값 6을 가질 때 스톱. 요거 힌트 몇 개 주는 거야? 2개. 그죠? 어떤 힌트죠? F1은 아니지 6. 그죠?
F는 6, 1콤마1로 지났을 거 아니야. 그때 값이니까. 두 번째, F 프라임이 0 이렇게 두 개 대입해서 산수해라 그런 단순한 힌트용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미분해서 또 인수분해서 극대극소 보여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자 넘어가서 쭉쭉쭉 넘어가서 극값 존재 유무파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문제로 가보시죠. 60페이지에 오른쪽 문제로 보시죠. 자, 355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55 봐봐. 뻔한 문제야. 355. fx는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ax. 얘가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라. 다 범위 구하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풀어보시죠. 뭐라고 소리야? 3차 함수가 극대극소 존재한다는 것은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해보라는 소리겠죠? 미분을 빼겠습니다. 미분 빼면 x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a라는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극대와 극소를 다 둘 다 존재하려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되죠. 그죠? 한 개나 빵 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판별식형보다 그다음을 풀어라 이런 거죠. 정답 A면 2차 분식이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이건 단순한 문제 알겠죠? 풀이법이 딱 있는 이거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인데 자 얘네들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362번 보세요. 요새 362번입니다. 자 이건 뭐 풀이 끝났죠?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362를 보시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fx가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4x 마이너스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실수 전체 증가한다는 건 얘가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건 아닙니까? 계속 증가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무슨 말일까? 뭐가 여기가? 갑자기 그거 쳐야 되구나. 뭐가? 한 배씩. 잠깐만 그 풀이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요. 대화부터 모함. 하시죠. 아니 풀이를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증가한다는 게 3차 함수가 증가한다는 무슨 말이야? 극값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야 극값 존재하지 않기 위한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극값이 없어야 증가한다는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보이긴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같은 맥락의 얘기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극값 존재하지 않고 계속 증가만 해라 이 소리잖아. 그쵸? 그럼 예를 들어 미분해서 봐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니까 x축과 교점 몇 개여야 되는 거지? 없거나 한 개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꼼꼼하게 따지면 선생님 증가함수를 넣는데 이렇게 멈칫해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구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봐봐. 여기가 만약에 x는 2라 가정해 볼게. 도함수야. 알겠죠? 그럼 이런 도함수는 y는 fx가 있어. 잘 봐봐. 얘가 x는 2에서 증가 상태에 있냐? 라고 묻는다면 이건 거짓이에요. 왜? 이 지점은 도함수가 0이잖아. 그러면 증가 상태가 아니라 멈칫 상태에 있는 거죠. 감소도 아니고 증가도 아니고 그 지점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를 포함한 y, x가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증가하고 있냐? 라고 물으면 참입니다. 이래서요? 왜냐면은 봐봐. 여기 밑에 그림을 그리면 증가하다 멈칫하고 증가를 하는 건데 멈칫은 그 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딱 집중해서 질문하면 그때는 증가 상태는 아닌 거죠. 멈춰있는 상태니까. 알겠죠? 또 증가 상태가 아닌 건데 범위로 보면 여기서 끊어보면요. 여기 멈칫했지만 봐. 왼쪽에서 오른쪽 올라가잖아. 여기서 드디어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가 상태가 맞는 거야. 이 표현의 좀 이 차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범위로 얘기할 때는 0을 딱 묶고 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모든 실수
범위의 증가 상태가 있어야 증가함수여야 돼 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0이랑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도함수 2차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러면 극값을 갖지 않는 A의 범위가 나오겠죠. 이해됐어? 오케이? 극값 존재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극값 존재하지 않으려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표현을 다양하게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해주면 다음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러면 쉬운데, 알겠죠? 혹은 다음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러면 좋은데, 알겠죠? 얘를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팁으로 쓸게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자, 다양하게 어떻게 표현하냐? 첫 번째, 봐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여러분 혹시 역함수 존재 요구 뭔지 알아요? 기억 안 나요? 역함수 존재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1대1 대응이 돼요. 알겠습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극값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대1 대응은요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이 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제가 기억 안 나면 1대1 대응은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야. 알겠지? 지금 들어나 알았습니까? 그럼 봐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생깁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게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왜냐면 봐봐. 여기 만약에 뭐 y는 4라는 향이가 치면 y는 4랑 대응되는 점이 몇 개야? 두 개가 있잖아.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근데 2차 함수는 극값이 있죠. 극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는 순간 1대1 대응이 깨져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오케이? 역함수 존재 조건이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이거 같은 말이라고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역함수 존재라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건요. 극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봐봐. 362번에 문제 봐봐요. 362번에 얘가 실수 전체 증가하기 위해서 A의 범위 구해라. 그 말, 극값을 가지면 않는다는 얘기니까 미분되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풀었잖아. 그지? 얘랑 똑같은 정답이 나오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다 똑같은 거야. 네. 단추면 안 되잖아. 뭐라고? 같으면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판별식이 0이면 안 되잖아. 된다고 지시가 판별식이 0이 되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그리면 증가하다 증가하는 거야. 지금 1대1. 1대1 대응이죠.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되겠죠. 그렇죠.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함수 존재 아닌 거죠. 극값이 없는 거죠. 여기가 일직선으로 가다가 증가하면. 일직선으로 가다가 아니 그렇게 말고. 옆으로 1대1 전이 안 되죠. 왜? 하나의 y에 무수히만 그거 x가 말고 증가함수. 이걸 증가함수로 볼 수 있냐고? 그렇게 하다가 증가하면. 아니죠. 네. 증가는 부분이 없잖아. 이 구간에서는 증가함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 아니잖아. 옆으로 왔으니까. 이거 증가가 아니잖아. 또 증가하면. 얘요? 아니지. 얘는 봐봐. 아까 얘기했지만 한 순간에 멈칫한 거지. 얘랑 여기 자르면 증가하고 있죠. 얘랑 여기 자르면 증가하고 있잖아. 이건 증가한 거지. 도함수 0이 봐봐. 0이 만약에 일어난 거 없겠지만 방금 뭔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증가함수야. 도함수 이러면. 왜냐면 가다가 멈칫이 길잖아. 이거 증가함수 아니죠. 이거. 왜? 증가하지 않은 구간이 나와버린 거잖아. 그죠? 근데 뭐 이런 함수는 뭐 특이함수 이거 만날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딱 찍고 올라가는 건 증가함수 아니 이게 도함수라면 그 밑에 함수 증가함수 맞죠? 네. 가다가 멈칫인데 그 말고 멈칫이니까 걔보다 왼쪽으로 가도 증가하고 걔보다 오른쪽도 증가하는 말이야. 증가 중에 있는 거야.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준영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감정 안 와?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역함수 존재하는 같은 말이야. 알겠죠?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야. 똑같은 말.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증가함수다. 또는 감소함수다. 같은 말이죠. 계속 증가만 해 라는 건 극값이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감소만 해. 극값이 없어라는 거야. 알겠죠? 풀이가 똑같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식의 표현들이고 이 표현들을 좀 다르게 하면요. 자, 이게 표현이 다양해. 해석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아. 이거 옛날에 고1 때, 고1 때 안 배웠어. 고1 때 함수할 때 배웠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메일 두 실수 x1, x에 대해서 fx가 예리 만족해 라고 했어. 무슨 말인가? 그렇죠. 1대1 정확히 따지면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나오긴 하니까 근데 틀리니까 함수 쓸게요. 그렇죠? 1대1 되는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안 들어야지. fx가 항상 얘를 만족해 라고 했어. 무슨 말이야? 감소한. 그렇죠. x가 증가하면 y 값은 작아져야 돼. 감소함수야 라는 거야. 극값 존재하는 판단에서는 다 무슨 말이야? 극값 존재하면 안 돼 라는 표현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네, 극값 존재 이후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1차원적인 표현한다면 다음 함수가 극값 존재하면 a 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 일단 3차함수 보니까 미분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야 되죠? 3차를 주고요. 다음 함수가 이런 걸 만족해 라는 건요. 극값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미분 때는 2차 함수가 판별식으로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표현을 넘어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뭔가 좀 규격이 되어 있는 그런 약간 공식 같은 문제들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극값 존재 유무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 3차 함수가 아는데 뭐 극값이 있네 없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네가 직접 도함수를 그려서 x축과 관계가 뚫리는 관계인 건지 안 뚫리는 관계인 건지 만날 수 없는 관계인 건지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직접 따지는 문제는 레벨이 좀 있는 문제겠죠. 알겠습니까? 뭐 오늘 나갈 숙제는 그런 건 없을 거니까 그냥 3차 함수에서 적용하는 연습만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표현들 조심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이야기. 몇 번 나왔어? 이제 3번이야? 3번. 여기까지만 나오면 알겠죠? 다 똑같은 문제야. 알겠습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자, 최대 최소 구하기로 넘어가시죠.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거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좀. 최대 최소는 문제를 정합니다. 봐봐. 자, 봐봐. 들어봐. 우리 이제 그림 그릴 줄 아니까. fx 줍니다. 3차를 줘요. 그렇죠? 오케이? 구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3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범위로 보면 최대값 있어 없어? 없죠. 계속 올라오니까. 최소값 있어 없어? 없죠. 계속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로 최대 최소 만들 때 보통 최대 최소 문제 낼 때는요. 범위를 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 3차 함수가 야 예를 들어서 0부터 x가 몇까지 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주고 우리가 뭐 2차 함수도 풀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되냐. 2차 함수는 그래프를 해서 범위 잘라가지고 높은 거 낮은 찾는 거잖아. 그렇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인수분해해서 미분해서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는 식이 이거라 가정할게요. 이렇게 생겼어. 알겠습니까? 얘를 넣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그리겠죠? 여기다 이렇게 x축과 도함수가 얘라 가정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지? 1, 3이겠지? 도함수는 그죠? 내려서 증가, 감소, 증가. x는 1, x는 3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0부터 5까지 끝나야 될 거 아니야? 0이 여기 1이니까 x는 0은 왼쪽 한 칸 왼쪽 있겠죠? 여기 0이 있을 것이고. 다시. 여기 없고, 여기 출발. 이렇게 생겨가지고, 5는 좀 멀리서 있지? 이렇게 있겠죠. 알겠습니까? 내가 볼 그림은 이렇게 된 그림인 거지. 이래서 자 여기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5를 대입한 값 맞습니까? 야 얘가 높은지 얘가 높은지 알아볼라. 높아야죠. 알겠습니까? 이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린 거는 증감만 갖고 그리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증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최대가 될 만한 요점과 요점을 비교해봐요. 그럼 우리가 최대값은 아마도 F1 또는 F5 둘 중에 큰 거야, 큰 거. 큰 거. 대해봐야죠. 그러면 최소값은요? 3을 대입한 점이나 1이라고요?
0을 대입한 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왜? 아래로 내려가다 멈춘 혹은 이제 극소값 중에서 최소가 있긴 하겠죠.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렇다면 F0과 F3을 둘 다 그려봐야죠. 둘 중에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림을 잠깐만 여기로 잘랐으면 여기를 잘랐어. 그러면 최대는 얘 둘 중에 하나고 최소는 얘 하나밖에 없죠. 그림을 보고 최소가 될 만한, 왜냐면 우리가 그린 그 증가하면서 높낮이는 아직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최대가 될 만한 것들과 최소가 될 만한 것들을 잡아내서 풀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늘 뭐 개념적 질문 여기까지만 할 거고 선생님이 그냥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봐. 야, 어려운 거 풀어줄게. 쉬운 부분. 지금 풀어줘요? 373을 풀어드려요. 373. 지금 있습니다. 푸는 게 쉬운 거지. 네? 푸는 게 쉬운 거지. 아, 이런 거 풀어줘야 도움이 되지. 373도, 373입니다. 373입니다. 자, 가볼게요. x가 구간, 이게 구간이 x의 범위죠. 3부터 x가 2 사이에서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런 3차 함수이니까 봅니다. 그랬을 때, 자, 이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해라가 질문이에요. 그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마이너스 2와 0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배운 걸 적용. f 프라임 마이너스 2다. f 프라임 0이 얼마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랬습니까? 그 말은 이걸 미분해서 대입해도 되지만, 잠깐만, 얘를 미분하면 fx가 f 프라임 x가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는 건데, 그죠? 얘가 마이너스 2 넣어도 0 되고 0 넣어도 0 된다는 것은 아마 얘가 인수분해 하면 3x에 x 플러스 2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입해서 연립해도 되지만, 되겠죠? 10을 추론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이어야겠죠? 요거 전개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6x일 거니까, 그죠? A, B는 구했네. A가 아마 3일 것이고, 그래야 6이 될 거 아니에요? B는 0이었나 보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가 준 극값에 대한 정보로 A, B는 잡았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동함수가 얘인 것도 알았다. 인수된 건 중요한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fx 한번 잡아놓고 할게요. x 3승, A가 3이었지. 3x 제곱. B는 0이었어. 더하기 C. C만 잡으면 돼. 됐습니까? 자, 일단 문제에서 최대값이 19래요. 그죠? 물론 주어진 구간수입니다. 최대값 19래요. 들어볼게요. 자, fx 들어볼게요. 동함수 여기 있습니다. 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2와 0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2, 0이겠습니다. 이게 동함수야. 구분 잘하시고. 됐어요? 내려서 fx 그리겠습니다. 여기 x는 마이너스 2인 지점, 여기는 0인 지점. fx 그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엄청 그릴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증가, 감소, 증가입니다. y는 x. 됐어요? 난 어느 범위를 봐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3부터 여기 마이너스 2니까 한 칸이요. 여기 잡아.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2까지 렌즈만 뽑아야지. 2까지 다 대입해야 돼. 이게 제일 더러운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자, 문제에서 최대값이 19다라고 가지고 아마 C를 구하는 얘기겠죠? 그죠? 힌트 하나 필요하니까. 최대를 그려볼게요. 최대가 될 만한 후보자가 누구야? F2랑 누구? F-2겠죠. 아직 둘 중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보여볼게요. 자, 금방 어떻게 될 거죠?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12 더하기 10 C 더하기 4가 C가 있어요. 그죠? F2를 넣어버리면 8 더하기 4, 3, 10, 20 얘는 C 더하기 20입니다. 그죠? 누가 커? 얘가 크네요. 그죠? 문자에서도 구분되죠? 그죠? 얘가 크니까 얘가 19란 얘기야. C가 마이너스 4 나오죠. 됐어요? 그때 최소값을 구해라. 그죠? 최소는 최소 후보가 누구예요? 그렇죠. 0을 대입한 높이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높이. 그렇죠? F-3이랑 F0을 구해서
둘 중에 작은 게 정답. C는 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그래프로 푸는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자, 그래프를 어떻게 된다? 3차나 4차 함수는요, 미분 때리고 인수분해해서 x축을 좀 그려놓고, 여기도 튕기는지 지난 잘 보시고, 최고차항 구호 잘 보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뿔막 확인해서 밑에다 그려보면 돼. 그 상태에서 뭘 할 줄 알아야 돼? 도함수만 가지고도 증간파 되고요. 증간파 할 때는 굳이 뭐 fx가 필요 없죠. 도함수 보호문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극값을 구하거나 최대치수 구하려면 그림을 그려놔야지. 그림 그려서 최대치수는 범위 줄 거니까. 이제 극값을 찌르고 있는 좌표도 구하시고, 그죠? 최대치수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높아 보이는 점들, 낮아 보이는 점들 다 구해봐야 돼. 구해봐야 압니다. 알겠죠? 그거를 잘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 유형 한 개 배운 거죠. 극값 존재 유무에 대한 문제 만들 것이다. 그럼 뭐다? 도함수가 x축을 뚫고 지나가야 극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해야 돼요. 일단 오늘 아마 숙제로 나가는 문제 대부분이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함수가 2차일 거니까. 그럼 2차가 x축과 교점이 두 개를 가지면 3차의 극값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2차가 x축과 교점이 없거나 접하는 환경이라면 극값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풀이는 판별식으로 종료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극값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의 어떤 표현들이 다양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다 극값이 없음을 확인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고르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숙제 드립니다. 숙제 여러분. 너무 많이. 아이고 324번부터 그만 써. 여기 어려운 건데 377까지 풀으시면 되는데 중앙 문제가 53분 하는 거죠. 여기 잠깐만 여러분이 아마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351번부터 제외합시다. 351번부터 354 이 네 문제는 조금 더 한 단계 꺾여 문제라서 알겠죠? 요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른 걸 풀이 다 마무리한 다음에 알겠죠? 접어주시면 알겠죠? 물론 시간이 되는 식으로 풀어가도 됩니다. 지금 저 네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해가 되겠죠?